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배현진 의원의 정치 테러가 전 국민을 또 충격에 빠뜨렸지요.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에 상처가 저릿해옵니다. 어떠한 정치 테러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배현진 의원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도합니다. 염려하실 가족들께도 마음 깊은 위로드립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같은 날 오전에는 국회 행안위에서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사건에 관련 현안 질의가 있었는데 윤익은 경찰청장은 물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의 답변 태도가 그야말로 대국민 분노를 자아냈는데 여기서 천준호 의원이 맹활약했지요. 부산경찰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네,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십니까? 보시기에? 아니, 과도로 보이냐고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과도로 보입니까? 이 사진이 과도로 보이세요? 현장 경찰관들이 급박한 상황에서 과도로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판단이 안 되면 그럴 때는 뭉뚱그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흉기라고 표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과도로 규정합니까? 칼하고 과도하고 검하고는 구분하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의원님, 그 당시 경찰관이 이렇게 자, 알고 이랬던 걸 알 수가 그래서 없었습니다. 저는 현장의 경찰관이 급박한 상황이었다고는 하지만 냉정치 못한 판단을 했거나 적어도 아니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고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설명하겠습니다.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응급차에 실려서 이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송 중인 그 중간에 11시 5분경에 현장에 대한 물청소가 이루어집니다. 전체적인 상황 지휘는 부산청장님이 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때까지도. 맞죠? 그럼 현장에 대한 어떤 상황에 대한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하려면 먼저 사건의 성격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죠? 맞습니까?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인지 그때 판단이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살인 또는 살인 미수에 가까운 중대 범죄라고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판단이 안 된 거 아닙니까? 살인 사건일지 살인 미수 사건일지 판단을 못 하고 계셨던 거잖아요. 그죠? 그 판단이 먼저 내려져야 그 다음에 현장 보존 여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건의 성격도 판단이 안 됐는데 현장 보존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현장을 훼손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습니까? 근데 강서 경찰서장이 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경찰서장이 그걸 할 때 보고를 안 했습니까? 청장님한테? 그런 보고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현장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장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안 봤습니까? 현장을 지휘하고 계시고 영상으로 다 현장에 중계될 수 있는 장비들을 경찰이 갖고 계신데요. 그 영상이 이 촬영하는 방향이 그 방향이 아닐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좋습니다. 현장에서 현장 훼손에 대한 판단을 강서경찰서장이 했다면 강서경찰서장은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반드시 나중에 져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강서경찰서장이 그런 대범한 판단을 하기 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것이 살인사건인지 살인 미수사건에 대한 판단은 먼저 누군가 내렸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이 어떻게 현장에 대한 보존 여부를 판단합니까? 다음 장면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1월 3일 날 저희 당의 당직자가 부산경찰청에 사건을 담당 수사를 했던 수사본부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증거물들을 채집했는지 이걸 물어봅니다.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채집한 증거가 없다 그러는데 현장 사진도 없고 혈흔이 묻은 거즈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건 수사 담당 형사가요. 근데 사건 자료가 증거물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때 증거물 확보를 판단하고 11시 5분에 환자가 이송 중인 이 순간에 현장을 훼손합니까? 이게 정당한 판단입니까? 의원이 그 1월 3일 사건 바로 다음 날 통화인데요.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시는 정확하게 1시간 후에 이 담당 형사가 정무부실장님한테 문자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깜빡 실수를 했고 그 확인해 보니까 현장에서 자, 저희하고 다 저희한테 증거를 확보한 게 사건과 있습니다. 관련된 증거물들을 협조해달라고 날 요청하는 전화를 한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증거물 확보가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40분 만에 현장에 증거물이 완전히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현장에 보존 조치 없이 물 청소하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살인 사건인지 살인 미수 사건인지 판단도 안 된 그 상황에서 말이죠. 저는 그때 경찰이 현장에서 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요. 피해자가, 예, 테러를 당한 이재명 대표가 구급차로 후송이 됐어요. 그러면 현장을 전체로 인원을 통제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병력을 이용해서. 기동대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 중에는 혹시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단독 범행인지 근데 어떻게 판단을 했습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누군가 그걸 도와준 조력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죠. 그럼 현장을 통제해야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현장에 있었는지 체증을 해야죠. 그 112 녹취록 거기 보시면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으라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 시민들 사진을 찍으라. 그 얘기들이 뭔가 하면 혹시 있을지도 모를 공범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 그 현장 범행 직후에 사진을 찍는 그런 그 무전에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자, 그럼 현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것들을 채증을 다 했습니다, 했습니까? 녹취를. 다 했습니까? 채증을? 현장에 나름대로 거기 사진 다 찍고 다 했다고 제가 채증을 다 보고를 했는지 받았습니다. 이 물청소하는 이 시점에 사건 발생 40분 만에 사진을 다 채증했는지 확인하셨냐고요. 응급처를 출력한 지 불과 10분도 안 된 그 상황에서 그때까지 사람들이 채증도 할 여력이 없었어요. 현장 통제하고 이렇게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판단을 가지고 다 현장에 대한 증거 확보가 됐다고 예단을 하고 이 조치를 취한 겁니까? 그리고 그 상황 전체를 지휘하고 계셨던 분은 경찰청장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강서경찰서장에게 책임을 떠밀린다 하더라도 부산경찰청장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전면적인 전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안전특별검사로 도입해서 수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부산경찰청장도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사고 현장에서, 그 테러 현장에서 응급차가 출발한 게 10시 52분쯤 됐습니다. 그 물청소가 11시 5분부터 시작됐거든요. 물청소의 장비가 현장에 있지 않아가지고 차량으로 이걸 실어 왔습니다. 물청소 장비를 가져오라고 하는 전화는 몇 시에 한 겁니까? 11시 6분이라고 그 네, 물청소 시작된 게 그 시간이고요. 예. 그걸 연락한 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예. 환자가 이재명 대표가 피해자가 테러범으로부터 칼을 맞은 다음에 응급체에 실려서 이동한 시간이 10시 52분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대부분의 경찰 병력이나 현장 상황이 보호하는 거, 환자를 빠르게 우송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불과 그 뒤에 10여 분 만에 현장 채증이 이루어져서 증거 확보가 완벽하게 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가능하냐 이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거고요.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테러범의 신상을 공개해야 될 이유는 그 공개가 공익적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공개를 통해서 얻을 이익이 내용이 뭐냐 하면 테러범의 범죄 행위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되면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 그 사람의 행정을 아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게 되고 훨씬 더 그 사람과 많은 정보들을 국민들이 알게 되고 수사기관도 접수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범에게 영향을 준 극단적인 매체 또 그 집회 행위 주체자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남으로써 국민들 비난을 받게 되고 또 다른 테러를 막게 하는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만큼의 공익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공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보다 테러범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사건을 은폐, 축소,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좀 보는 겁니다. 이어 다음 질문에서 천준호 의원은 윤희근도 강타했지요? 1월 7일 날 충남에서 공범이 체포됐습니다. 예. 그런데 1월 8일 날 국회 현안 질의 때는 공범이 체포되었다는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어요. 왜 국회의원들을 속였습니까? 그걸 제가 의원님들을 속였다고 말씀하시는 건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고요. 그러면? 그때 그런 내용이 핵심으로 보고드릴 내용도 아니었을 뿐더러 왜 사실은 공범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왜 보고 안 했습니까? 그걸 제가 보고드릴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미 이제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공범인지가 아직 판단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요. 공범의 의심자를 체포해서 조사 중에 있다. 밝혀지는 대로 보고하겠다 이렇게 했어야죠. 그때 공범 여부, 단독 범행인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사안이었는데 그때 왜 그런 사안을 보고하지 않았냐고요. 그때 현안 질의는 제가 기억하건대 의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요. 제가 수사사항 전체를 보고드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황에서 보고를 당연히 하셨어야죠. 공범이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런 부분이 없다. 현재 단독범을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 변동되는 상황이 있으면 그 상황에 대해서 국회에서 보고를 하셨어야죠. 자, 윤익은 말대로 수사 사항을 보고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을까요? 윤익은 청장은 지난 8일 행안위에서 이렇게 발언했지요. 경찰청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수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 수사 상황 보고에 이런 발언을 합니다. 피의자는 정신병력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프로파일러를 투입하여 심리 상태 등을 분석 중이고 추가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경찰은 이미 7일 공범을 체포한 것인데 다음 날인 8일 이것을 국회 보고에서 뺐다? 그러니까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논란의 정점에 이른 시기에 굳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질의하면 할수록 엉터리 수사라는 결론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이러니 정치 테러가 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번 이재명 대표의 사건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경찰의 수사력 때문에 배현진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행태가 이재명 대표의 수사 행태와 바로바로 비교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즉 경찰의 자충수가 된다 이겁니다. 정치 경찰이 되었을 때의 대가다 이거지요. 결국 이번 행안위에서의 경찰청장과 부산경찰청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특검 외엔 답이 없지요. 천준호 의원의 부여처럼 특검으로 재수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